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 배달했고요. 배달 수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쿠팡입니다. 배달 4건 했고요. 14,290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미션 보너스 2,000원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배민원입니다. 총 14건 54,020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해피크루입니다. 한 건 했고 3,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플 총 3개로 배달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약 73,000원 되겠습니다. 자, 수익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은, 자, 정리해 놓은 거 12월 잠깐만, 날짜 잘못 적었네. 11일이 아니라 12일입니다. 잠깐만 수정 좀 하고요. 네. 다시 12월 12일이고요. 자,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6시 30분경에 시작을 했고요. 종료는 이제 10시경에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약 3시간 30분 배달했고요. 주행은 35.4km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총 19건 했고, 그래서 오늘 약 73,000원 수익 발생됐고요. 그리고 약 3,800원이 건당 수수료가 되겠고, 약 22,000원이 배달 시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어제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렸죠. 어제는 제가 몸이 좀 아팠습니다. 좀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좀 알아 누웠고요.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 간혹 아파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아픈데 그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약을 먹고 뻗었습니다. 그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영상 찍는데 목 상태가 안 좋다고 좀 장기침하고 목을 좀 긁고 이런 좀 성향이 있었는데, 그게 감기 몸살로 가는 징조였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배달을 못했고, 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배달의 장점이죠. 제가 뭐 어디 고정 알바를 이렇게 뭐 음식점에서 뭐 주방이든 서빙이든 고정으로 알바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어제 같은 날 이렇게 아파서 출근을 못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민폐죠. 저도 눈치가 보이고, 이제 그 가게 사장님도 좀 걱정은 하겠지만, 좀 또 일손이 갑자기 부족해지면 속상해하고. 근데 이제 배달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어제처럼 제가 갑자기 아프면은 이제 하루 쉬어도 그냥 저만 손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게 배달의 장점인데, 근데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좀 약간 의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배달을 하려면은 매일 쉬지 않고 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쉬고 싶을 때 쉬고 배달하고 싶을 때 배달하면은 한 달 통계를 냈을 때 수익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배달 부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진짜 웬만하면은 정말 매일같이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배달 이동수단 구입하고 뭐 배달 세팅하고 뭐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목돈이 많이 깨지는데, 뭐 그런 장비값 뽑는데도 설렁설렁 배달하면은 장비값 뽑는데도 몇 개월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인드가 처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배달을 할 거면은 아예 딱 계획을 잡고 꾸준히 하는 게, 안 쉬고 매일 하는 게 답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 그리고 어차피 배달 시장을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 다 돈 때문에, 돈 벌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돈 벌려고 시작한 배달이라면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하셔야 되는 게 배달 시장입니다. 하는 만큼 벌어가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늦게 시작하게 된 게, 어제 또 몸이 아팠고 하니까 와이프가 계속 이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몸 괜찮다 해가지고 뭐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평상시보다 좀 여유 있게 준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은 정말 그냥 나갔다 오는 거에 이제 의미를 두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느끼한 경향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약간 피크 타임 중반에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총 수익으로만 봤을 때는 아쉽지 않은 수익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제가 어제 알아 누웠지만 그래도 단가표는 2번 확인했어요. 저녁 피크 타임 시작될 때랑 피크 타임 중반 때랑 시작했는데 시작 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이제 중간 되니까 시작 단가가 6,000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엄청 단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비가 와도 하는 스타일인데 어제 몸이 아파서 못한 게 좀 아쉬웠죠. 근데 이제 내 몸 관리를 못한 거는 이제 제 잘못이기 때문에 뭐 누구 원망도 못해요. 자, 그리고 원래 하려던 얘기가 뭐냐면은, 자, 보편적으로 어제 이제 안 좋았죠. 비가 오는 안 좋은 날씨였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 어제 미션도 있었어요. 뭐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미션도 있었고, 그리고 쿠팡이 나중에 앞단가가 6,000원짜리가 쿠팡이었어요. 배민원은 계속 5,000원 이상을 유지를 했는데 쿠팡이 앞단가가 6,000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미션까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배민원이랑 쿠팡이랑 단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쿠팡이 미션까지 있다. 그러면은 쿠팡을 타는 게 맞아요. 네, 각자 있는 지역에서 이거는 상황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무조건 쿠팡 타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배달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제 같은 그런 날이 지나고 나면은 다음날, 오늘이죠. 예, 오늘 같은 날은 미션이 보편적으로 없습니다. 예, 쿠팡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라이더끼리 이런 얘기해요. 전날 플랫폼 업체들 돈 많이 써서 오늘은 기본 단가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농담을 해요.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예. 기상 악화가 있는 다음 날은 보편적으로 단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잠시만요. 네, 중간에 전화가 와서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아무튼 이런 단가 관련된 얘기는 그런 경우가 보편적으로 있어요. 한번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좀 그런 경우가 있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예. 전날에 돈을 많이 뿌린 날은 다음날 별로 단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제 보통 배달하다 보면은 주류를 같이 배달하시는 걸 해보신 적이 있거나 아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류를 배달하게 되면은 저희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이제 고객 서명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한테 서명을 받고 이제 배달을 완료를 하죠. 그리고 직접 전달이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완료 버튼 누르면 바로 완료가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소주 한 병이 추가되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달을 하러 갔는데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였어요. 원래 내용은 배달 요청란에 문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라는 그 배달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주류잖아요. 그러니까 주류는 신분증 확인하고 고객 서명 받아야 되니까 문을 두드렸죠. 그러니까 초인종이 없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한참 있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달 기사인데 이게 주류가 있기 때문에 고객 확인하고 서명을 받아야 된다 라고 했더니 지금 집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약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화를 상대방이 받는데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니까 외부는 아니에요. 본인은 이제 밖에 있어서 집에 오려면은 20분이 걸린대요. 근데 밖인데 안에 주변에 소음이 하나도 없고 집에서 받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학생이 소주를 하나 같이 시켰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아이디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아무튼 뭐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상상이고, 아무튼 집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 서명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임의로 제가 그냥 음식점, 그러니까 그 현관 앞에 음식을 놔두고 배달을 완료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다 독박 써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랑 전화할 때 일단 내용은 알겠고 고객센터랑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고객센터, 배민원이었거든요. 배민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현재 그 주류가 포함된 배달이 건인데 고객이 집에 없고 집에 오려면 20분이 걸린다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음식만 고객 현관에 놔두고 배달 완료를 하래요. 그리고 주류는 다시 음식점에 이제 반환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배달을 완료하고 나서 이게 원래 직접 배달 건이라서 사진 남기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꼭 핸드폰에 사진을 남기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증거를 남기셔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바디캠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진을 안 찍어도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가 다시 음식점에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이제 주류를 이제 전달을 못 하니까 다시 음식점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 비용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까운 거리는 금액을 잘 안 봐요. 예, 그리고 보더라도 얼마짜리였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배민원 콜센터 직원한테 이거 반환금액 가게로 다시 반환금액 얼마냐 했더니 기존 배달비랑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배달 금액 기억 안 나는데 얼마짜리였냐 했더니 3,600원이래요. 그래서 3,600원 그대로 그냥 배차 잡아주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면은 음식점에 주류만 다시 반납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배차 받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 픽업지와 배달지가 전기 자전거 기준으로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장거리인 경우가 있겠죠. 배달지랑 이제 픽업지랑 배달지가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은 좀 안 좋겠죠. 예. 그 대신에 기존에 배달했던 배달비가 5,000원짜리나 6,000원짜리인데 그대로 주겠다라고 하면은 나쁜 조건은 아닌데, 근데 이런 상황이 피크 타임에 발생되면은 안 좋아요. 무조건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고객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문제거나 아니면 고객이 음식을 못 받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배송된 음식이 문제가 생겼다라거나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배달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끔 고객이 직접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저한테 직접 연락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막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나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단호하게 딱 끊어야 됩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고객센터로 먼저 연락을 해주세요. 라고 끊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고객이 아닌 음식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고객센터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라고 해서 저희는 항상 고객이나 음식점이 아닌 고객센터랑만 이렇게 협의를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그 플랫폼 회사, 그러니까 음식점과 배달원 사이에 항상 플랫폼 회사가 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중간에 있는 플랫폼 회사랑 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음식점에서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손님이 음식점으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음식점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확인해 달라. 근데 예전에는 그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 처음이었으니까 되게 이제 어리버리했죠.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했더니 고객 실수였던 거예요. 고객이 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고객이 주소를 잘못 입력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맞게 배달을 했지만 고객이 잘못 배달한 것 때문에, 그 잘못 주소를 입력한 것 때문에 저만 시간을 까먹은 거죠. 그것도 피크 타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객 센터랑 확인을 하라라고 했으면은 저는 사진도 남겼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고객센터에서는 이상 없다 이렇게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유선상으로 음식점이나 고객이랑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그 통화하는 자체만으로도 시간을 까먹고, 아무튼 결국은 배달 라이더만 손해가 간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중간에 고객센터를 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일단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제 주류 원래 음식점으로 반환하고 그 콜을 마지막으로 배달을 마무리했어요. 그 시간이 이제 10시 정도였고, 지금 시간 보시면은 이제 11시 다 됐죠. 네, 오늘도 배달하는 중간에 배달하는 중간이 아니라 그 배달을 마무리하고 음식점에 그 술을 반납을 하고, 제가 집에 오는 경로에 또 타코야키 장사를 또 하시는 그 지인분 있죠. 배달업을 하다가 이제 타코야키 푸드트럭으로 넘어가신 분과 오랜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타코야키도 또 구매를 해주고, 강매를 오늘 당했습니다. 장사 안 된다고 강매해달라고 해서 제일 비싼 걸로 강매해주고 얘기 좀 하다가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리하고 영상 찍으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아무튼 겨울이라서 감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몸 관리 잘못하셔가지고 쉬시게 되면은 나만 손해기 때문에 항상 몸 관리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또 길어지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